바로 이전 영상에서 지방흡입을 한 부위를 하고 다른 부위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이렇게 다른 부위로 이어지는 분들이 되고요. 간혹 지방흡입을 이제 한 부위만 하고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살찌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다른 부위 여러 곳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러 곳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특히 이제 지방흡입을 하는 걸 옆에서 이제 지인들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도 문의를 하시면서 빨리 하고 여러 군데를 이제 한꺼번에 막 하기를 이렇게 문의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흡입의 효과를 본 것도 있지만,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걸 확인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부터 관심은 있고 알아는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미루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의 결정이 되면 또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럼 전신이나 이렇게 여러 부위를 한 방에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23년째 이제 지방흡입만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어서 테크닉이 많이 좋겠죠? 뭐 사실 그럴까요? 아무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쓱쓱쓱쓱 하면서 전신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뭐 전신이나 굉장히 넓은 부위를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염병 이전 시대에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성형을 하셨잖아요. 이분들을 왔다 가는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고, 또 이분들은 지방흡입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 성형도 하시고 쇼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이제 여러 부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병원들이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좀 옛날에 많이 생겼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지가 않죠. 우선 안전을 고려해야 되겠죠. 수술을 지방흡입 자체는 좀 가볍게 한다고 해도 그래도 흡입 과정에서 해야 되는 드리는 시간이 제법 짧지 않아요. 지방층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수액을 몸에 넣어주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수술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 작업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하루에 이제 들어가는 수면제 용량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옷을 탈의한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체온이 좀 낮아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지방흡입 수술은 이런 것이 조금 안전한 편이라서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방흡입은 시술자가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수술이에요. 그래서 너무 넓은 범위를 이제 길게 수술하다 보면 말미에 있는 부위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이런 걱정이 있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흡입을 다 마친 다음에 피부를 좀 리프팅 타이팅 해주는 작업을 따로 또 시간을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많은 양을 제대로 흡입을 해내려면, 또 안전하게 수술을 하려면 한 번에 너무 넓은 부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하는 시술 범위를 좀 정해 놓고 웬만하면 이걸 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죠. 어떤 분은 지방흡입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되는 분이 있고, 좀 더 거칠고 어렵게 진행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스케줄이나 이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군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범위를 전체 개념보다 조금씩 이제 주된 모양들, 문제되는 부분들을 이제 골라서 시술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시술자와 잘 상의해서 범위를 정하고 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연속 이틀을 수술하는 것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속 이틀을 수술하는 게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번 길게 이렇게 수술방을 운영하고 오래 하는 것보다는 연속 이틀로 나누어서 2번 시술하는 게 짧게 더 문제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마취를 2번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신 마취는 사실은 신체에 약간 스트레스를 주고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방흡입은 전신 마취가 아니라 수면 중에 시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취와는 달리 이 수면 과정은 반복된다고 해서 몸에 그렇게 큰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수면제를 이틀 연속 복용하고 잠을 잤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정도인 거죠. 그런데 간혹은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어지러움증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서, 수술 직후에 생기는 어지러움증, 그래서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연속해서 지방흡입을 하기에 무리가 있죠. 이것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로 유추하기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연속 이틀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했던 분이라도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그날이나 또는 다음날 병원에 오셨는데 뭐 제법 어지럽고 그러면 뭐 당연히 수술을 미루는 게 맞겠죠. 이런 판단은 제가 상황을 보고 경험이 많으니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 또 연속 3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스케줄이 빡빡하거나 본인이 뭐 건강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이 과정은 추천하지는 않고요.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젊고 건강하신 분이신데 지방흡입을 전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연속 이틀을 수술을 하셨어요.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려고 데스크에서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데스크에서 이제 그 다음날 수술이 취소돼 가지고 수술이 이제 빈칸이 되는 그런 일을 본인이 옆에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럼 그날 수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시고 두 번 수술을 했는데도 뭐 아주 산뜻한 그런 컨디션인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보다가 그래 보자 한번 그렇게 해서 진행이 이제 됐어요. 뭐 이분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초기에 회복 과정에 이제 고생을 하실 때 좀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일 연속 스케줄은 제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틀간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을 좀 거쳐서 컨디션이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나른 부위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흡입을 하게 되는 메인 되는 세 가지 부위가 복부, 팔 등, 허벅지 부위가 되죠. 연속 이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두 부위를 골라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부위가 있으면 거기를 먼저 포함을 해서 시술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도 제가 권유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첫째 날에 복부, 다음 날 팔 등 수술을 이렇게 해서 상체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흔하게 시술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수술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되면 하체를 고려하게 되고요. 하체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종아리가 좀 또 특수한 부위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하고 종아리를 같이 하거나 너무 가깝게 수술을 하진 않아요. 이 내용도 다음 영상쯤에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또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여러 부위를 이렇게 골라서 조금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하루에 뭐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이게 합했는데 또 많아지면 연속 이틀 수술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험 많은 시술자하고 상담을 해서 정말 이익이 될 부위를 골라서 시술을 하시면 되겠죠. 시술 내용이나 스케줄은 시술자하고 잘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혼자서 뭐 생각하고 고려하고 결정 다 하고 와서 상담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시술자의 좀 경력을 믿어주시고 우선 방문부터 하셔서 상담을 먼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